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위에 보면요, 22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경비 지출과 배상금 부담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자, 우리가 이제 1880년에 고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죠.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모든 게 국가 재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모군란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84년에 이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국가 재정이라든지 배상금 결국에는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자,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까지 더해져서 농민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농민들이 지금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자, 또 자, 일본이 대량으로 쌀을 수입해서 국내의 쌀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방과는 뭐를 내렸다? 그렇죠.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방어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추가 조약으로 부칙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무제한 그 곡물 유출 그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일본으로 우리나라 곡식들이 많이 이제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우리나라 곡식들이 많이 유출되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쌀값이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국민들이 먹을 게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관들이 이제 방공령을 내렸는데 자, 왼쪽에 보면 우리 방공령이 뭔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식량이 부족할 때 곡물의 유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자, 법령인데 근데 이게 결국에 성공했다고 했어, 실패했다고 했어? 자, 실패했다라는 거죠. 일본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배상금을 또 이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공령 실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 사이에 동학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동학을 믿는 동학 교도들은요, 자, 교조 체제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을 나갔다. 교조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동학을 만든 사람이죠, 최재우. 자,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조 체제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 요걸 우리가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펼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 후기, 지금 이제 19세기가. 자, 이런 상황에서 1894년에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다시 쌓고 물세를 거두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 이 인물 여러분도 이제 좀 이제 기억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부 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폭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봉기했다. 고부농민 봉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전봉준, 김계난 등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구호를 통해서 막 백산에서 백산봉기 이런 거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1차 봉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제 농민군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자, 이렇게 그 운동에 이제 참여하세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 요러한 이제 사발통문을 이제 돌렸다라는 거죠. 자, 사발이라는 거 이제 그릇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동자가 누군지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 어렵게. 자, 요 그림 여러분들 사발통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내려오면 자, 사료톡톡에 자, 동학농민군의 경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여기요. 밑줄 입줄 친 부분.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요.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요 지금 밑줄 긋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동학 농민운동의 성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반봉건. 봉건이라는 건 구식체제 이런 거죠. 구식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거고요. 잘못된 거. 자, 그 다음에 또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 이제 지금 요 경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인물들 전봉준, 뭐 김계남, 손아중, 뭐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좀 이제 이름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이렇게 이끌었던 인물들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농민군들이 이제 전주성 점령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전주성이 점령되자 다급해진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자, 우리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정부는 어떤 이제 그 국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왔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지금 여기 동학농민운동 이때 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렇죠.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내서 개입했다. 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대요. 자, 이 지금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니까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지. 자, 요거와 관련된 조약이 있죠. 갑신정변이 끝나고 맺었던 조약.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었던 조약. 그렇죠. 텐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농민군은 자, 청일 양군의 철수와 패전개혁 실시를 조건으로 정부와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주화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자, 농민군은요, 자, 전라도 일대 자치적인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오면 자, 정부도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개혁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자,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들은요 이제 스스로 자치조직 집강소 만들고요. 이제 정부도 농민들의 이런 요구들 패전개혁안 요거를 이제 그 들어주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이제 기구를 이제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요구하는 거예요. 청일 양군 너희들 철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 경복궁을 침범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런 철수 요구에 이제 불응해가지고요, 오히려 불응하고 오히려 우리 경복궁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악을 하면서 청나라를 현지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 농민군이 다시 일본군을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봉기했다. 이게 이제 2차 봉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2차 봉기에서 이제 유명한 전투가 있는 거죠. 자,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 관군과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배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건 여기 우금치 전투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돼? 농민군들 패배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자, 동학농민운동 안으로는 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정책을 요구했고요.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한 민주운동이었다. 이것도 나오는 거지.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반외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지금 현재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농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패전개혁안의 내용들은요, 자, 일부가 자,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또 이후에 이제 항일의병에 이런 사람들이 가담함으로써 항일운동으로 또 이제 이 그 동학농민운동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요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요 두 가지 영향 그 이후에 요것도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요. 자, 1차 봉기와 2차 봉기 그 전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 자, 고부농민봉기가 먼저 일어났죠. 자, 일어나고요. 황토현 전투 막 이렇게 황룡천, 황토현 전투 이막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주성까지 장악을 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이제 정부는요. 청에 원군 요청하는 거죠. 청군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일본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우리 정부군과 농민군들 안 되겠다. 와, 우리 화약 맺자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돌아가지 않은 거죠. 일본은 오히려 자, 경복궁을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농민군들은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올라가자. 일본군 무찌르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패배하고 이제 그런 자녀 세력들 중에서 이제 당시 주모자였던 전봉준이 이제 체포되고 사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가운데 지금 위에 이제 체포된 사람이 전봉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이제 그림도 잘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내려오면 역사탐구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게 이제 패전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탐관오리, 부정비리 저지른 관리들 징계해라. 자, 그 다음에 자, 결작전은 돈으로 거두되 공평하게 부과하고 과도한 징수를 금지하라. 자, 우리 여기 결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우리 그 역사 1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세금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 잠깐만요. 필기할 공간을 좀 찾아볼게요. 이쪽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세금 하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두 번째는 공납, 하나는 역,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토지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공납은 이제 토산물, 역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요거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선생님 또 한번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조선 후기 들어와서 영원히 고정한다. 영정법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인조 때. 공납은 대동법. 물건을 내는 거에서 이제 곡식, 쌀, 배, 돈, 막 이런 걸로 이제 내는 거고요. 역은 나중에 영조 때 어떻게 돼요? 균역법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균역법으로 바뀌면서 그 세금이 기존보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추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좀 더 내라고 했던 게 뭐야? 결작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농민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세금 낼 때 공평하게 좀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각국의 상인들은 각 항구에서 거래하되 도성 내 시장 설치 및 정해진 곳 위에 행사를 금지하자.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 좀 제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신의 관직매매 징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 폐령개혁안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자료 2번에 자, 전봉준 재판 기록 볼게요. 신문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작년 3월에 고부등지에서 민족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랬는가 하니까 전봉준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스타일심에서 의거했다.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했고요. 신문자가 또 전조화약 이후에 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 자, 이 나라가 개화라 칭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서 밤중에 왕궁을 공격해서 임금을 놀라게 했다. 자, 그래서 일본인과 접전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누가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경복궁 침략한 거야?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동학농민 운동 이제 교과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